서울시장 누굽니까? 의학 박사 출신답게 책으로 가득 찬 집. 가장 많은 게 책입니다. 철수의 집은 그를 닮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오래된 것들 투성이다. 샐러리 잘 먹습니다. 샐러리를 즐겨 먹는다는 그는 달리기로 꾸준히 건강관리 중인데 서울시장을 향한 긴 달리기를 시작한 철수.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에 매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안철수는 1962년 2월 26일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부산 진구 범천동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죠. 기계를 부수고 다시 조립하는 걸 재밌어해서 친척들이 안철수가 오는 날이면 중요한 기계는 다 숨겨버렸다네요. 의외로 어릴 적 공부는 못했지만 대신 책벌레였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책을 빌렸다 반납하니 도서관 사서가 장난치는 거 아니냐고 했죠. 고등학교 때 공부에 눈을 떠 무사히 서울대 의대에 진학했고 진료봉사 동아리에서 만난 후배 김미경과 1988년 결혼합니다. 의대 CC인 부인의 커리어도 아주 대단한데요. 단국대 조교수, 삼성 서울병원 전문의, 성균관대 조교수를 거쳐 미 유학길에 올라 워싱턴 주립대에서 법무박사를 땄고 뉴욕과 캘리포니아 두 지역의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 석사와 경영학 석사도 땄죠. 이후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로 부임했습니다. 이 집은 공부하는 유전자가 탁월한 것 같은데요. 딸 안설이 씨는 스탠퍼드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에서 연구원으로 활동 중이거든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컴퓨팅 분야에서 상을 수상했는데 이 상은 슈퍼컴퓨터 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상이죠. 온 가족이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하던 시절 하교 후 함께 도서관에 모여 공부하던 것이 즐거운 추억이라고 하네요. 생리학을 연구하던 대학원생 시절 더 잘해보려는 욕심에서 돈을 모아 컴퓨터를 구입하게 됩니다. 이 무렵 바이러스와의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죠. 이 당시만 해도 인터넷이 없어서 바이러스는 손에서 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왜 디스켓이 파괴되는지 몰랐고 루머가 돌기 시작했죠. 1988년 안철수는 책을 읽다가 컴퓨터 바이러스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당시 취미였던 컴퓨터와 본업 의학이 합쳐진 개념이었기 때문에 호기심이 발동했고 집에 있던 디스켓을 살펴보다 바이러스를 발견하죠. 마침 기계어 공부도 끝낸 참이라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었고 바이러스 치료 방법 연구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렇게 1988년 6월 10일 한밤중 우리나라 최초의 백신 프로그램이 나오죠. 이게 V3의 최초 버전입니다. 세계 최초의 백신이 1987년 무렵 나왔다고 하니 안철수의 백신 프로그램 배포는 굉장히 빠른 편이었던 겁니다. 당시 PC통신조차도 원활하게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철수는 컴퓨터 전문지 마이크로소프트웨어에 연락해서 바이러스 방역센터를 설립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디스켓을 잡지사에 가져가면 안철수가 이 디스켓을 가져가 대응하는 백신을 개발해서 잡지사에 맡기고 사람들이 다시 잡지사에 찾아와서 백신 디스켓을 복사해가는 방식이었죠. 이때부터 안철수는 의대 박사, 군의관, 의대 교수를 거치는 7년 동안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는 백신을 개발하고 낮에는 본업에 몰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군입대를 앞둔 무렵에는 미켈란젤로 바이러스가 유행 중이었는데요. 훈련소에 입소하는 날 새벽에 열심히 연구해서 1991년 2월 6일 PC통신을 통해 백신을 배포합니다. 본격적으로 창업하기 전까지 7년 동안 아무 대가 없이 백신을 배포해온 것은 존경할 만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995년 교수직을 내려놓고 안철수 컴퓨터 바이러스 연구소를 창업하게 됩니다. 현재의 알랩이 되죠. 당시에는 직원이 4명뿐인 벤처기업이었습니다. 창업 직후에 4년은 고생길의 연속이었다고 하는데요. 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창업해버린 의대 출신 컴덕이었으니까요. 내내 직원들 월급 걱정에 시달리면서 정작 본인 월급은 챙기지도 못하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돈방석에 올라갈 만한 기회는 있었습니다. 1997년 회사 창립 2년 만에 외국 유명 기업들이 군침을 흘렸거든요. 백신 프로그램을 한국에 팔고 싶어도 V3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안철수의 회사를 인수해서 V3를 없애려는 생각이었던 거죠. 이 당시 안철수에게 $10,000,000의 인수 제안을 한 회사가 현재도 거대한 정보보호 업체로 버티고 있는 메가피였습니다. 당시 기준 음마 아파트를 66채나 살 수 있는 거금이었죠. 그러나 안철수는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2년 뒤인 1999년은 안철수 연구소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시기인데요. 이때 CIH 바이러스, Y2K 바이러스 위기를 성공적으로 넘기면서
연매출 100억 원을 돌파합니다. 당시 소프트웨어 업체치고는 어마어마한 성과였죠. 2000년 안철수 연구소로 이름을 바꾸고 2003년 국민대표 8인 중 경제인 대표로 노무현 대통령과 만나기도 합니다. 당시 바른경영인으로 유명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설립 10주년인 2005년 은퇴 선언을 하는데요. 전 직원에게 보유 주식 중 일부를 무상 분배하며 연구소 대표직을 내려놓고 유학길에 올라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에서 EMBA를 취득하죠. 제 와튼스쿨 동문이기도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3년 뒤인 2008년 귀국 후 카이스트 경영과학 교수로 임용되었고 2011년부터는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 원장으로 부임합니다. 그 다음 해인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면서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고 정치인 안철수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제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안철수는 정치계 입문 당시 IT 기업인 출신으로 모범적인 젊은 경영인 이미지로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높았죠. 정치계의 러브콜은 2006년부터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으로부터 서울시장 후보직을 제안받기도 했는데요. 2009년 출연한 무릎팍도사로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술, 담배 못하는 도덕적이고 순수해 보이는 그의 성격과 뛰어난 머리, 시대에 대한 고민, 얌전하지만 묵직한 신념 등이 대중에게 강력하게 어필을 하게 됩니다. 2011년 서울시장 선거 무소속 출마를 한다 안 한다 말이 나오면서 안철수 연구소 주가는 급상승, 안철수의 보유 자산이 1000억 이상 올랐죠. 그러나 정식 출마는 하지 않았고 박원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선거에서 박원순은 압승을 거두었는데요. 당시 안철수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놀라운 사실은 이때 차기 대권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안철수가 박근혜를 눌렀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박근혜는 그야말로 대세였고 야권에는 적당한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의외의 결과였죠. 그러나 이 넘치는 인기로 인해 정치적 보복을 당하기도 합니다. 안철수가 속한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해 예산 지원 좀 줄이라는 압박이 들어왔고 각종 기관에 대해서는 안철수 연구소 백신 프로그램 구입에 관한 조사가 시작됐죠. 국보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하기도 합니다. 2012년 이뤄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상과 달리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안철수 대안론이 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9월 18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합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를 해보려 하지만 양측이 만족할 만한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웠죠. 반면 단일화 압력은 점점 거세졌는데요. 단일화 요구는 강력하지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한테 밀리지 결국 선거 한 달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뒤늦게 기자회견을 열어 눈물의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제가 후보직을 내려놓겠습니다. 2013년 재보궐선거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무소속 안철수는 민주당과 합당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합니다. 사실 안철수가 신드롬을 일으키게 된 건 새로운 인물이 만드는 새로운 정치, 개혁에 대한 갈증 때문이었는데 구태 세력과 합당을 한다고 하니 안철수에게서 돌아선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도 당명처럼 새 정치를 해보려고 하는데 생각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문재인이 구성한 혁신위와 생각이 맞지 않는 상태로 갈등이 점점 깊어지면서 탈당 선언을 하게 되죠. 이 기자회견이 이루어지던 2015년 12월 13일 새벽 당시 대표였던 문재인은 안철수를 만류하기 위해 자택 앞으로 찾아갔지만 40여 분간 문전박대를 당하게 됩니다. 대선 때를 연상시키는 약속 없는 방문이 안철수는 달갑지 않았겠죠. 그리고 다음해 천정배와 함께 신당을 창당합니다. 새로운 간판을 걸고 나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그야말로 정치인 안철수의 돌풍 그 자체였죠. 모두의 예상을 깨며 호남 지역을 싹쓸이했고 비례대표에서는 무려 더불어민주당을 이겨버린 겁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뿐이던 구도에 국민의당이 딱 한 자리 차지한 거죠. 대세를 따라 그해 여름 대권 도전에 대한 뜻을 밝힙니다. 지난 대선의 아픔을 떠올리며 이번에는 절대로 야권과 연대하거나 단일화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단일화는 절대로 없을 겁니다. 이 당시 대권 후보 지지도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탄핵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국에 하야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지만 국민의당이 애매한 스탠스를 취해서 영 손발이 안 맞다 보니 대구 촛불 집회에서 망신을 당하기도 하는 등 대권주자스럽지 않은 존재감으로 지지율 하락세를 탑니다. 심지어 홍준표에게도 밀리는 모양새였죠. 그러나 국민의당의 유일한 가능성이었기 때문에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정식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며 이렇게 말하죠. 문재인의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는 사실상 확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안철수는 문재인과의 정면 대결을 준비합니다. 이 와중에 반기문 지지 세력은 안철수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하죠. 한때는 문재인과 지지율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토론회에서도 영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고 지지율도 내려갑니다. 보수는 홍준표, 진보는 문재인인 구도에서 안철수가 설 자리는 없어 보였죠. 결국 투표함을 까보니 그렇게 자기를 밀어줬던 호남에서도 완전히 외면당해 버립니다. 와중에 박지원과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고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이 터지면서 국민의당은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이에 안철수는 유승민과 합당하여 통합개혁신당, 즉 바른미래당을 만들었죠. 이 합당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따로 민주평화당이라고 신당을 만들었고요. 아무튼 새로 출발한 안철수,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나 박근혜 탄핵을 이룬 주도 세력이라고 했으면서 탄핵 반대 세력에게 연죄부 주는 연대 하지 않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와 단일화를 도모하려는 모습에 드디어 소신마저도 버렸냐는 비난을 듣게 되죠. 결국 단일화 없이 나간 선거에서는 처참하게 패배했고 차라리 정계를 은퇴하라는 요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에 물러서서 독일로 건너가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지만 국내에서 발견되어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기도 했죠. 2019년 한 해는 독일에서 지냈고 2020년 1월 다시 정계 복귀를 선언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바른미래당에서 탈당하고는 4년 전에 창당했던 당과 동명인 국민의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특별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에 매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범야권의 강력한 후보가 된 안철수는 국민의힘 김종인과 만나고 홍준표와 만나고 보수 인사 유튜브에 출연하는 등 보수 측에 강력히 어필하는 행보를 보여주면서 야권 단일화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신드롬을 일으켰던 정치인이지만 낙선과 분열로 정치 생명이 위급하기도 했던 안철수, 눈썹 문신도 하고 못 먹던 술도 마시면서 심기일전 중인데요. 이번에는 과연 승리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